자, 이 부가가치세는 부가한 가치다. 이 말은 요건 이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요거는 마진, 즉 이익이에요. 이익, 매출이익. 그러니까 물건을 사다가 비싸게 팔면 그 차이만큼 그 이익이 나잖아요. 거기에 10%를 세금을 내라 그러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럼 생산하는 사람도 생산을 해서 자기가 생산비보다 돈을 더 썼으니까 그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요건 가치,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이건 더한 가치다 이 말이에요. 재화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다. 물건을 사고 팔을 때마다 계속 이거는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의 기본 요소가 되는 토지, 땅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뭐 부가세 얘기 없죠. 그 다음에 그 은행 이자 같은 거 은행에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 거, 그 다음에 은행의 이자 이런 건 부가가치가 없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면세라고 합니다. 면세,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단어가 공급가액은 매출액을 말해요. 공급가액은 매출액. 그 다음에 공급대가는 매출액에다가 부가가치를 플러스한 겁니다. 자, 매출액에다가 부가가치를 플러스한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는요 10%예요 무조건. 앞으로 알아두실 거는 공급가액은 매출액이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매출액에 더한 금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매출세액이라 하면 과세표준 공급가액의 10%, 우리나라는 10%니까 이걸 곱한 금액, 그러니까 매출액의 10%예요 무조건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겁니다. 근데 공제가 되는 매입액에 대해서만 거기 10%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영업에 관련이 없는 것들을 뭐 살려고 하다가 또 뭐 그런 거에 돈을 쓴 거에 대해서 부가세 낸 거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업에 관련이 있는 것만 냅니다. 세무 공무원들은 이 사람 여기 요 지출이 이 회사가 영업에 관련이 있는데 지출했느냐 그런 거를 따져서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물건을 사왔어요. 물건을 사왔는데 그 자동차를 사왔는데 10% 내거든요. 그 10% 낸 자동차가 사장님이 타고 다니려고 그래. 그 사장님은 그저 경차 타고 다니지 왜 그 큰 차 타고 다니냐, 공제 못 해주겠다 이겁니다. 경차는 그래도 업무용으로 쓰는 거니까 그거는 공제해 주겠다. 그리고 물건 사가지고 접대비로 쓰겠다. 거기 또 예를 들어서 참치통조림을 사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 되면 이렇게 거래처한테 선물을 해요. 선물하면 접대비로 선물을 하면 선물하려고 그 참치통조림 살 때 부가세도 같이 10% 내고 사오거든요. 그거 공제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공제를. 그러니까 영업에 관련이 있는 것만 냅니다. 공제되는 매입세.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자, 이거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요거의 반대말이 특별소비세입니다.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소비세,
그거의 반대가 개별 소비세, 특별 소비세예요. 그 개별 소비세는 뭐냐면 사치품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골프채 같은 거, 골프채. 그 다음에 뭐 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자동차도 뭐 이렇게 비싼 거, 그런 거는 일반 소비세가 아니라 특별 소비세, 그걸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사치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개별 소비세고, 이거는 누구나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라면을 하나 산다. 그럼 라면 값 속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수를 사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수돗물은 면세예요. 수돗물은 사람이 먹고 사는 그 기본적인 그런 생활 필수품은 그거는 면세입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 오늘 8월. 자, 국세는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인데, 이 국세는 세무서에다 내는 세금이에요. 세무서에다 내는 세금. 그럼 지방세는 뭐냐? 군청이나 시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게 지방세고, 이거는 세무서에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간접세예요.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라면 샀다. 마트에 가서 뭐 이것저것 물건 다 샀는데 공산품은 다 부가세 냅니다. 그러면 그 부가세를 낸 거를 그 세무서에다 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냐면 그 마트한테 그 세금을 그냥 물건값하고 같이 냅니다. 그럼 마트가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왔던 금액, 사왔던 금액, 요거 공제되는 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차이 나는 걸 세무서에 내기 때문에 직접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여러분 소득세나 법인세예요. 여러분 소득세는 어떻게 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소득세를 내려가기도 하고,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에서 떼죠. 그 다음에 물세, 이건 물건에 대한 세금이고, 소비지국과세원칙, 이거는 세계 여러 나라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세금을, 부가세를 내도록 하자. 그래서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부가세를 이거를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들었고 외국에 수출하면 세금을 못 받습니다. 외국 사람한테 부가세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외국에서 그걸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해 가지고 세관에다가 부가세를 냅니다. 그럼 세관이 그 세금 걷어 가지고 세무서에 대신 내주는 거예요.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내자 이거죠. 소비세예요. 소비세. 일반 소비세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매입했던 요 전단계, 우리가 물건을 사왔어요. 10,000원짜리 사다가 20,000원에 팔았다. 그럼 10,000원짜리에 10%인 1,000원, 그게 매입세액이거든요. 그거를 20,000원에 팔면은 2,000원이 부가세거든요. 그럼 2,000원에서 그 1,000원을 뺀 전단계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냅니다. 요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전단계 거래공제법, 전단계 거래공제법, 이렇게 하면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수가 있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계속 부가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뭐 도매업, 제조해서 도매상에 넘기고, 도매상에서 소매상에 넘기고, 소비자한테 넘길 때 다 세금을 다 내는 겁니다. 다단계. 그리고 면세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형 부가가치세, 이건 소비하는 겁니다. 면세제도는 그 사람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거, 농축수 임산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쌀이라든가 배추, 무, 토마토, 이런 거 농산물, 그 다음에 축산물, 돼지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임산물, 버섯 같은 거, 그 다음에 고기, 뭐 고등어, 생선,
뭐 고등어가 생선 중에서는 뭐 지능이 제일 높다 그래서 고등어라고 그랬다는 뭐 웃자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징수한 부가가치세 중 25.3%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로 교부된다. 지방자치단체가요, 우리나라의 그 강남은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요. 우리나라 강남은. 그런데 우리나라 강남 말고 저 시골의 그 군청이나 이런 데는 세금이 모자라 가지고 그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세 받아 가지고 25% 정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돈을 넘겨줍니다.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에 부과된다. 아까 일반 소비세 반대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뭐냐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 그러니까 재화는 물건이고 용역은 서비스예요. 공급할 때 사업자만 과세가 됩니다. 사업자만 과세. 이거는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은 사업자죠. 사업자만 과세예요. 근데 이거는 영리 비영리 안 따집니다. 군청에서 물건을 사다가 마진 이익 붙여갖고 팔면은 군청도 물건 사다 팔면 이익이 났든 안 났든 부가세 걷어갖고 내야 됩니다. 재화의 수입,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할 때 사업자도 과세하고 개인도 과세합니다. 제가 이번에 직구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노트북 키보드를 하나 샀거든요. 샀는데 전자제품은 일정 금액 이하는 면세예요. 그래서 관세를 안 내고 그냥 샀는데, 하여튼 개인도 외국에서 직구를 하잖아요. 그럼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근데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서비스를 어떻게 수입해? 서비스는 없어요. 이거는 과세가 없어. 보세구역을 거치는 곳은 보세구역에서 반영. 보세구역이 뭐냐면 세관에 있는 건데, 일단 수입하면 보세구역 그 창고에다 놓아놨다가 물건을 이제 찾아갈 때 부가세 내고 찾아갑니다. 이런 거. 그때 이제 그 부가세를 세관에 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 담보로 제공하는 게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에 질권은 동산담보, 이거는 부동산담보. 그 다음에 양도담보, 이거는 아예 담보로 그냥 양도하는 거야. 그래서 주등기로 양도를 하고 부기등기로 그 밑에다가 단서를 달아요. 나중에 내가 이거 채무를 갚으면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하고 부기등기로 이렇게 해놓는 걸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 권리 제공은 재화 용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양도담보로 이런 거 제공하는 거, 담보나 질권, 이거 다 담보입니다. 단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 담보로 했던 그 담보 물건이 넘어갔어. 그러면 그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내야 돼요. 근데 세금을 걷는 건 사업자만 해당되죠.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개인은 해당이 안 돼요. 과세사업자, 일반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 간이과세는 영세업종이에요. 공급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예요. 공급대가가 뭐라 그랬죠? 요 위에서 부가세 포함금액입니다. 그럼 1년에 8천만 원이면 부가세 포함이니까 한 7천만 원. 그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한 달에 한 500만 원 매출이야. 한 500만 원에서 550만 원 매출. 그러면은 한 600만 원 미만 매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보통 한 30% 나면 40% 난다 해도 200만 원 마진 갖고서 집세 내고 전기료 내고 월급 주고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규모 사업자야. 이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냅니다. 굉장히 조금 내요. 보통 일반 과세자의 10분의 1 정도만 내요. 옛날에는 이게 4,80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4,800이 8,000으로 올라갔는데 그
4,800 초과해서 8천만 원까지는 세금에서 발행해야 됩니다. 그 밑에는 세금에서 발행 안 해요. 아예 부가세도 4,800만 원,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은 아예 부가세 내지도 않아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면세사업자는 병원이나 학원이나 서점이나 가공이 안 된 농축수임 수산물 판매자. 이거는 면세사업자는 누구를 위한 거냐? 소비자를 위한 겁니다. 소비자. 근데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병원에서 뭐 기계 같은 걸 사왔다, 책상을 사왔다, 컴퓨터를 사왔다. 그러면 병원에서 부가세 내고 사옵니다. 그럼 컴퓨터가 병원에서 컴퓨터 살 때는 부가세 내고 사오는데 병원비에는 부가세를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비는 부가세만 내기만 하고 받지를 못하니까 그 냈던 그 부가세는 컴퓨터 값에 포함시켜야 돼. 그러니까 비품 취득원가에 가산해.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고 이 사람들은 하나도 뭐 돌려받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병원비나 학원비 속에 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더 비싸게 받습니다. 이제 누적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거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 면세사업자가 끼면 누적 효과, 환수 효과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고, 납세 의무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 간이 과세 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사업자가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사업성, 독립성. 사업성, 독립성. 사업을 하는 거야.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딱 사고 파는 거, 그런 거는 부가세 관계없어요. 뭐 개인이 사고 파는 것도 부가세 관계없어. 어차피 부가세는 사업자만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가나 지방지자체가 계속 사업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부가세를 받은 경우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독립적이며 계속 반복하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요. 특징, 요거 이렇게 외우세요. 일국간물 소전다면, 일국간물 소전다면, 이렇게 암기하시고, 여기 나와 있죠. 부가세 특징. 자, 과세기간은 요겁니다. 과세기간은, 자,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눕니다.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1월 1일부터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는 거요. 이거 부가세는 그냥 상식적으로 어차피 여러분들 실무에서나 그 회사 가면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 부가세를 1년에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법인은요 4번 냅니다. 4번. 1기가 6월 말이잖아요. 또 3개월에 한 번씩 내. 예정 신고기간, 확정 신고기간, 그리고 요 1월 달부터 3월 말까지 마감해 갖고 4월 25일 날 냅니다.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해서 7월 25일.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날 부가세 내느냐고 회사가 좀 바빴을 거야. 근데 세무사 사무소에 맡겨서 하는 데는 뭐 별로 바쁘지 않죠. 넘겨만 주면 되니까 자료.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인데 10월 25일. 요 3개월에 한 번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 달 25일 날. 요렇게 하는데 소규모 법인 사업자 6개월간 1억 5천 미만 공급하는 사람은 개인하고 똑같아요.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은 1년에 4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 합니다. 2번. 1년에 2번. 1년에 2번 해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7월 25일 날, 요거는 다음 달 1월 25일 날. 근데 말이죠.
예정부는 고지가 됩니다. 이 개인이 말이죠. 제 친구가 무슨 뭐 이렇게 가게를 하나 하더라고요. 친구가 뭐 파는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부가세 몇 번 내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 1년에 한 번만 내면 돼. 아, 내는 건 2번 내. 여기 지금 그 개인과세자 1월부터 6월까지는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예정부는 고지서가 날라와. 그러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어. 신고할 거 없어. 그러니까 고지서 날라오면 그냥 그대로 내면 돼요. 그리고 확정 신고는 내년 1월 25일 날 내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만. 한 번만 하면 돼요. 이 고지서 날라와. 간이과세자는 아예 1년에 한 번이야. 요거 예정이거든요. 개인과세자. 예정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하면 돼.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개인과세자는 1년에 2번, 법인과세자는 1년에 4번. 이렇게 요 그림이 있어요. 책에. 자, 이렇게 163쪽에. 자, 이걸로 들으면 요거 다 됩니다. 다 되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 요것만 잘 보세요. 그리고 공급대가가 4,800 이상 8천만원 미만은 세금계에서 발행해야 된다. 이 간이과세자는요 세금계에서 발행을 못해요. 원래는 못하는데, 그러면 그 간이과세자한테 물건을 사게 되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4,800만원 초과되고 8천만원 미만은 세금계에서 발행을 하는데, 그 종이세금계에서 발행해도 돼요. 뭐 전자로 하고 싶으면 전자로, 컴퓨터로 해도 되고. 그래서 세금계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분을 이게 만약에 세금계서를 간이과세자가 했다 그러면 2번 해야 돼요. 7월 25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해야 돼요. 공제는 0.5% 해주고, 뭐 간이과세자 포기 이런 거 이거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이거는 신경 쓸 거 없고,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물건이 잘 안 팔려. 간이과세자로 하면 포기일이 속하는 개시일부터 신고 말일,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면 요때까지는 간이과세자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과세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일반과세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변경 후에 7월 1일부터고 반대일 경우는 그 이전부터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실무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아예 없어요. 개인과세자가 아예 그냥 4,800만원 공급대가, 여기서 공급대가 설명했죠? 공급대가는 매출액에 부가세 더한 거고, 공급가액은 매출액이라 그랬잖아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한 달에 한 400도 못 팔지? 12달로 나누면 그러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한 400만원이면 거기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면 한 300 몇십만원 팔아가지고, 보통 소매업이 매출 이익이 보통 한 30-40% 난다고 치면 120만원 벌어갖고 뭐 집세 내고 세금 내고 뭐 전기료 가스료 요새 많이 올랐는데 그거 내고 먹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예 부가세를 아예 면제해 주는 거야. 4,800만원 미만은 아예 의무가 면제된다.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는 면제한다. 요거 외우세요. 50만원 미만. 요거 외워요. 동그라미 쳐요. 요즘 개인과세자는 요거 6개월에 한 번씩 요때 거 상반기 거는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랬죠. 전기에 딱 절반이 나와요. 여러분들 소득세도 작년의 소득세의 절반이 예정고지로 나와요. 세금은 1년에 한 번 내는 게 아니야. 최소 1년에 2번은 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예정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여러분들 50만원 미만이라면 49만 9,900원까지는 고지를 면제하고 50만원일 때는 고지서가 나와요. 50만원부터는 내야 돼. 그래서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때 한꺼번에 내면 돼요. 사업부진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가 조기환급이 발생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만원 미만 49만원 정도 뺏기 부가세가 안 됐는데 실제 사업한 거는 한 30만원 밖에 안 돼. 그러면 10몇만원 더 낼 필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신고해가지고 그 직전 과세기간에 3분의 1 미달할 때 한 25만원? 3분의 1이니까 한 25만원? 한 30만원 미만 정도 되겠지. 50만원이 100만원이니까 이게 50만원이 딱 절반이에요. 이게 절반.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 그러니까 요 과세기간의 절반이면 3분의 1이면 한 30만원도 안 될 경우는 뭐 있죠. 1, 20만원 세금 뭐하러 내. 그러니까 신고해가지고 예정신고해서 적게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중고자동차 매각 시 세금에서 발행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한다. 이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름. 이게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책 갖고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컴퓨터 책? 컴퓨터 책 뒤에 이렇게 보면 요 뒤에 CD 달려 있는 거 사본 적 있죠? 예? 맞으면 끄떡해봐요. 끄떡해봐요. 맞죠? 예? 박미정 씨, 신선옥 씨 맞죠? 이은정 씨 맞죠? CD, 예. CD 달려 있었죠? 자, 이 책은 면세입니다. 왜냐면 사람이 배워야 되니까 이 책은 면세인데 CD는 과세야. 근데 이 책에 부록으로 달려 있으니까 책이 면세니까 그 CD도 면세라 이거예요. 주된 재화 과세 여부에 따르다. 주된 재화가 면세면 이 CD에 부수된 그 재화도 면세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 50만원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예정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일 때는 예정고지 면제하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세금이 안 낸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일기예정은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일기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를 4월 25일 날, 일기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7월 25일. 여러분들 알잖아.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학비 3개월에 한 번씩 학비 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달 25일까지 3월 말일 날 딱 마감을 했는데 6시까지 딱 들어온 거 마감했어. 근데 그때 세무서 세금 내라고 달려가봐. 문 닫았지. 다 퇴근했지.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까지 25일간 여유를 둬서 돈 마련해서 세금을 내라 이 소리예요. 자,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는 어떻게 산출하냐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요. 그 10% 차감 납부세액. 자, 차감 납부세액에다가 요건 실기할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공제 안 해주는 거는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경감세 세금 깎아주는 거는 세금 덜 내고, 가산세는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야 될 세금 나와요. 이 부가세가요, 가산세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부가세, 가산세, 여러분들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잖아요. 늦게 발행하면 1%야. 여러분들 100억짜리 물건 하나 팔았어. 100억짜리. 근데 그거를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어. 예정신고기간에 발행해야 되는데 그걸 확정신고기간까지 발행하고 하여튼 그러면 그게 지연 발행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여유를 좀 세법 개정해서 좀 여유를 줬다고. 너무 가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확정신고기간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했어. 그러면 2%야. 그러면 100억 원어치 물건을 팔고 아예 12월 말까지도 발행을 안 했어. 7월 달부터 이게 막 한 7월 달에 거래된 건데 12월 말까지도 발급을 안 하고
내년도 1월 달에 발급했다. 그럼 완전히 이거는 괘씸죄에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2% 내야 돼. 100억이 2%면 2억이야. 가산세 2억 내면 사장님한테 어떡할까? 혼나죠. 퇴근도 못해. 2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어낼 거야.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은요, 그때그때 제대로 다 해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 이렇게 발행은 해도 돼요. 한 거래처하고 거래가 한 달에 수천 건, 수백 건 일어나. 예를 들면 강원상점하고 서울상점하고 거래가 그냥 한 달에 그냥 수천 건 거래가 일어나. 근데 그때마다 수천 번을 세금연서를 박미정 씨가 발행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박미정 씨는 앉아가지고 세금연서만 수천 건 발행하고 앉아있으면 이거 뭐 퇴근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강원상점하고 서울상점하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말이야, 이렇게 수천 건 거래에 일어났더라도 그냥 합계로 한 장만 발행하자. 그러니까 금액 합쳐가지고 금액 합계만 한 장만 발행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발행해도 되냐?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고 11일 날 국세청에다가 전송을 하면 돼요. 이 버튼만 누르면 전송돼.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배우냐면요, 전임 담당자나 사장님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왜냐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여러분들 저기 이메일처럼 비밀번호 있고 뭐 아이디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럼 사장님이 알려줘. 그러면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거. 이 세금계산서 여기다 컴퓨터로 다 입력해요. 상대방한테 사업자 등록증 달라고 그랬고 여기다 입력 다 하고 이걸 발행해서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 사람한테, 거래처한테. 박미정 씨가 그러니까 서울상점한테, 야, 우리 너무 복잡하니까 한 장만 발행하자. 그럼 박미정 씨가 엄청 편하잖아. 수천 건을 그냥 합계만 내서 한 장만 발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에 다 발행해야 돼요. 자, 여기부터는요, 요 위에서는 다른 거 외울 거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뭐냐? 부가가치는 마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자, 이게 언제 생겼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옛날에 어떻게 됐냐면, 물건을 10,000원에 사다가 10,000원에 사다 20,000원에 팔았다. 그럼 이익이 10,000원 나는 거죠, 10,000원. 그럼 10,000원에 10% 세금 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 우리는 이익도 안 났어요. 세금 낼 거 없어요. 그러고 다 탈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이 부가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입할 때 10% 부가세를 내. 그리고 매출할 때 또 10% 부가세를 받아. 그러면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영수증 알죠? 카드로 결제하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결제하죠? 그럼 그게 국세청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요. 연말정산할 때 다 공제를 해준다고.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돼 세금 돌려받는다고. 그러니까 회사도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 세 가지가 적격증빙이야. 이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매출할 때, 매입할 때 그것도 상대방이 발행해주면 나하고 물건 파는 사람하고, 또 내가 물건을 팔면 나하고 또 물건 사는 사람하고 몇 사람이 엮였어요? 3사람이 엮였지. 그러면 탈세하려 그래도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만 삐걱하면 세무서에 들통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세무서가 너희들 탈세했지? 세금 내. 탈세하면요 40% 세금 내야 돼요. 부정으로 탈세하면. 그건 납부세액의 40%야. 실은 나도 탈세를 해가지고 저기 8천만 원 세금 냈어. 8천만 원. 뭐 탈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장부기장 안 했다고. 그것도 공무원이 그 장부기장 할 필요 없다고. 그럼 뭐하러 하냐고.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배우는 거 과기부에서 디지털 배움터에다가 강사료하고 그 운영비를 다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배움터도. 그 배움터도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 담당 공무원이 그 국가에서 세금 내고 한 건데 뭐하러 하냐. 그래서 나도 신경 안 썼어. 복잡해갖고. 그 장부기장 안 했거든? 그랬더니 2년 지나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 남자 2명이 딱 오더니 세무서에서 나왔다고. 장부 보자고. 깜짝 놀랐지. 그래서 그게 2000년도 1999년도 건데 2002년에 그게 딱 걸려가지고 5천만 원이 세금이 두들겨 맞았어. 근데 그때 세금 내기가 좀 복잡해갖고 몇 년 뒤에 냈더니 세상에 가산세가 3천만 원이 붙었어. 8천만 원 세금 냈다니까. 나도 이런 탈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부 기장 안 하면 안 돼. 나는 그때 그걸 몰라가지고 못한 건데 무조건 장부 기장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도 장부 기장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부 기장을 생리해서 발행을 안 했다. 요거 탈세하는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는 사람들이 탈세할까봐 아예 물건 살 때 생리해서 발행하고 받고 상대방이 발행하고 내가 물건 팔 때 내가 발행하고 이건 물건 파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 못해. 그래서 이게 언제 시행됐냐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1977년 7월 1일. 혹시 이 중에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 있죠? 77년 7월 1일 날. 자, 우리나라에서 그 부가가치세 세법을 이렇게 개정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서울의 시립대학의 교수들이 그걸 많이 해. 그 유명한 교수들이 많아요. 서울 시립대학. 자, 여기서 그래서 이게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10%거든요. 근데 저기 그 유럽의 복지국가는 이 부가세가 20% 30%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임대료 내잖아요. 임차료. 여러분들 임차료 내면 임차료에 100만원 낸다. 근데 우리나라는 10만원만 더 내면 돼. 110만원만 내면 돼. 부가세 10%까지. 근데 그 유럽 같은 데는 30%다 그러면 130만원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사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0%를 세상에 77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야? 20년, 50년 가까이 이거 10%를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 그대로. 정치권에서 왜? 표 잃을까봐. 자, 여기.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면 요 10%씩 빼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고 거기다가 요거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내는데 여기서 기억할 거는 요 부가세 특징. 요거 일반 소비세고 국세고 간접세고 물세고 소비지급 과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이거 칼라로 인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과세 대상은 사업자만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재화 수입은 사업자나 개인 모두 과세.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직구를 한다. 옷을 하나 뭐 샀다. 그래도 부가세 내야 됩니다.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그러나 담보 제공은 부가세 안 내고요.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가 있고 간이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다. 병원이나 이런 데는 다 면세 사업자고 납세 의무자는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모든 납세 의무가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군청이나 시청도 부가세를 받았으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 과세 기간을 외우세요. 이거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1년에 2번 나누되 여기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고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고 요때 신고를 이렇게 요날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기억할 거는 여기 50만원 미만일 경우는 예정고지를 면제합니다. 간이가세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지금 얘기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10%를 곱하니까 일반 과세자보다 부가세 납부 금액이 매우 적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그 소매업은요 한 30%예요. 그냥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 중에는 한 40%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물건 사고 팔 때 100만원이면 10만원 내야 되잖아. 근데 이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하냐면 100만원인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니까 만약에 소매상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그 30%만 하면 30만 원이죠. 30만 원에 10%니까 3만 원만 내는 거야. 일반 과세자는 10만 원 내야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3만 원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적어요.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거. 요거 50만 원 미만인 경우와 요 기간 요거 기억하시고 책에 요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미리 등록도 가능해요.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은요,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됩니다. 안 내면은 가산세 물어요. 사업 양도 증여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한 폐업사회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된다. 요것도 기억하세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다른 거 뭐 주소가 바뀌거나 회사 이름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냥 변경사항이라 그 자리에서 발급해 주지만, 사업 양도나 증여, 뭐 남편이 하다가 부인한테 사업을 넘겼다. 그래도 대표자 변경이에요. 그럼 폐업사유야. 그럼 새로 사업자 등록증. 이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해 주더라고.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한 군데서만 세금을 내는 거야. 총괄납부. 이게 뭐냐면 사업장이 10군데가 있어. 10군데가 있으면 10군데에서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도 각자 해야 되는데, 세금 납부만 뭐 본사에서 한다든가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야. 이게 편해요. 이게 왜 편하냐면 10군데에서 사업장인데 어떤 사업장은 부가세를 낼 게 있고 어떤 사업장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게 있어. 돌려받을 건 세무서가 돌려줍니다. 그러면 돌려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반 환급은요 몇 개월 걸려요. 근데 조기 환급은 그 다음 달 25일 날 해서 15일 후니까 그래도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면 세무서에다 낼 거 있고 10군데 사업장에 10군데 중에서 낼 게 있고 환급받을 게 있다. 그러면 퉁쳐가지고 나머지만 내면 되니까 자금 부담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퉁치고 나머지만 내니까. 그래서 이걸 많이 씁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만 내요. 이 주사업장은 각자 사업자 등록증 내고 다 세금에서 발행하고 하지만, 이거는 한 개 사업자 등록증 번호만 내 가지고 모든 그 10개 지점이 다 이걸로 해요. 그래서 이것도 퉁치기가 좋으니까 이거를 많이 씁니다. 여기 지금 일반 과세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데, 이 매입세액에서는 공제 안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불공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관련이 없는 건 공제 안 해줘요. 거기다가 요 차감납부세액, 여기서 이거 뺐다 그래서 차감납부세액이고, 공제 안 해주는 세금은 오히려 더 내야 돼요. 경감세액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 가산세는 오히려 세금 더 내는 거, 차감납부세액. 경감세액에는 의제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홈택스를 신고하면 일반원의 세액 감면이 있어요. 의제매입세액이 뭐냐면 식당이라든가 농수산물을 사가지고 그 제품을 만드는 거야. 통조림 만든다든가 그러는 데는 뭐 참치 통조림 만드는데, 그런 데는 참치도 면세로 사오고, 그 다음에 뭐 복숭아 통조림만 복숭아도 다 면세로 사오는데, 매출할 때는 부가세를 받아야 되거든. 그럼 몽땅 세금을 세무서에 내야 돼. 그러면은 상당히 세금이 많으니까 이거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간주해가지고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재활용, 폐자원,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는 거고, 홈택스로 전자신고 시 1만원의 세액 감면이 있다는 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습니다.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예요. 그래서 일반 환급은 요 신고날 있잖아요. 요 확정신고날. 요 확정신고날로부터 30일, 그러니까 7월 25일 날 세금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때부터 30일이니까 엄청 늦죠.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조기 환급을 받습니다. 이거는 수출하는 기업이라든가 시설 투자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뭐 요건 됐고,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 미리 등록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무조건 사업하면요,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에다가 거기다 신고해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제가 과거에 보니까 어떤 데는 이거를 갖다가 그 신고를 안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카드 결제기 없어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에서 그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예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 걸리면 그냥 된통 가산세만 물려요. 이 세금은요, 가산세 안 내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업량도 증여로 대표적인 경우는 폐업사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 변경사항이에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주사업장에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에서 발급과 신고는 각각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는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연서를 발급 수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잘 해주세요. 영세라는 건 뭐냐면 영의 세율이에요. 영의 세율. 세율이 0이야. 매출할 때, 여러분들 매출할 때 세금을 아예 부가세를 못 받습니다. 왜냐면 소비지급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용역, 국외제공 용역, 선박, 항공기 외국 항해 용역, 그러니까 비행기가 외국, 그 다음에 국외제공 용역은 해외에서 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도, 그 다음에 수출재와 인가공, 이거는 이제 재료 대주고 이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거, 외화 획득과 사회 간접자본, 그 다음에 기자재, 장애용 보장구 등 뭐 휠체어라든가 보청기, 공급 시 부가세를 받지 않고 매입 시 지출한 부가세는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는다. 영세율은 완전 면세이다. 영의 세율이다. 세금연서를 발행하지 않아요. 직접 수출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다 물건을 갖다가 수출하잖아요.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 부가세 10% 받게 되면요, 물건값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수출이 잘 안 돼요. 물건값이 비싸니까 잘 안 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아예 안 받습니다. 이건 세계 여러 나라가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소비지급과세,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받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한다, 그럼 미국에 수출한다 그러면 우리는 부가세를 못 받아요. 직접 수출. 뭐 현대나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수출할 때 거기 뭐 지사가 있고, 보세요. 삼성 같은 데 뭐 미국에도 있고 외국에 엄청 많잖아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못 받습니다. 수출 장려를 하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거기 수입하는 나라의 세관에서 부가세를 걷어요. 그래가지고 세무서에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면세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수출할 때 세금 못 받는데, 우리가 그 물건 만드느냐고 원재료 같은 거 사오고 물건 사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부가세, 그런 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가세는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건 세금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 내국 신용장이 뭐냐면 이게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수출하기 위해서, 요거 지금 간접 수출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직접 수출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다 수출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외국 사람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간접 수출하는 거예요. 그 수출하는 전문업자나 코트라, 모역센터, 뭐 거기라든가 뭐 수출 전문업자한테 우리 거 수출해 주세요 하고 국내 사람한테 보내니까 국내 사람한테는 세금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 세금연서를 발행해야 돼요. 그 내국 신용장이,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미국의 브라운 씨한테 수출을 한다 이거야. 그럼 브라운 씨가 누군지 여러분들 몰라요.
그 사람이 신용이 어떤지 모르고 물건값 띄어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브라운 씨, 당신이 그 신용장을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뭐 미국 은행, 우리 시티은행이 미국 은행이거든요. 하여튼 은행이 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보내주세요. 그럼 신용장을 이제 메일이나 팩스로 받으면 그 신용장을 그 마스터 레터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원 신용장, 로컬 저기 그 원 신용장을 갖고 이 로컬 크레딧이라 그래서 국내 은행 가서 다시 신용장을 발급받아 갖고 원재료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매하기에서 그 원재료 구매했다 뭐 이런 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 이렇게 해서 수출하는 간접 수출이에요. 써놓으세요. 간접 수출일 때는 국내 사람하고 국내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달라고 부탁하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하고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국내 사람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간접 수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접 수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요거 자, 뒤에 가서 이제 실기할 때 나와요. 영세율은 수출 등 외화 획득과 산업의 지원과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의하여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완전 면세다. 환수 효과가 발생하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다시 뭐 세무서가 세금을 뭐 다시 더 이렇게 면제해 주려다가 다시 그걸 또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영세 사업자는. 영세율 사업자, 그러니까 이거는 영세라는 거는 수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바로 영해세율이다. 매출할 때 세금을 못 받고 매입할 때 냈던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면세는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역진성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이 이 역진성을 이해해야 돼요. 자, 역진성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 지금 쌀 얼마 하죠? 이은정 씨 쌀 얼마 해요? 거기서 한 6만원 안 하죠? 한 5, 6만원 하죠? 35대쌀이 네. 10kg에 한 35,000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20kg는? 그러니까 6만 원. 6만원 하죠? 그러면 이은정 씨가 쌀 사러 갔는데 그 가게에서 부가세 10% 내서 66,000원 내시오. 그럼 이은정 씨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뭔 놈의 부가세가 붙느냐고 막 그러겠죠? 그쵸? 박미정 씨도 막 그럴 거지? 가서 왜 부가세 이거 내야 돼?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 신선옥 씨나 정은혜 씨도 마찬가지고, 오한월 씨, 뭐 여기 박상미 씨, 김도현 씨, 조영수 씨, 김복친 씨, 윤지현 씨, 신명재 씨, 김혜린 씨, 몽땅 다 여러분들이 쌀 살 때 부가세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성질 낼 거라고. 돼지고기, 소고기 사러 갔는데 부가세 내라 그러면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부가세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역진성이 뭐냐? 이게 그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10%예요. 그러면 자, 이재용 씨가 누군지 알죠? 이재용, 재벌. 이재용 씨가 그 집에서 쌀을 10kg 사는데 66,000원 내라 그러면 이재용 씨는 뭐야? 두말 않고 내겠죠? 그 6,000원 내는 거 껌값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부담을 더 느껴요? 일반 서민들이 부담을 더 느끼잖아. 재벌하고 돈 많은 사람하고 일반 서민하고 비교할 때 일반 서민이 오히려 세금을 더 역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게 누진세거든요. 근데 부가세는 비례세야. 10%야 무조건. 부자든 서민이든 다 10%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들이 부담을 더 완화시키기 위하니까 아예 그냥 쌀 살 때 그냥 부자든 서민이든 그냥 싸그리 면제. 아예 그냥 다 면제.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사도 6만원, 박미정 씨가 사도 6만원. 똑같은 거야. 그냥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한 거예요. 역진성을 완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교육 용역,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는 교육받아야 되고, 의료보건 용역, 치료받아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월세 내는데 부가세 내봐. 성질 낼 거 아니야. 월세를 내는데 무슨 뭐 부가세까지 내냐고. 또 부가가치세의 구성 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력,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이 공급하는 재화, 국가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그 다음에 우표, 종교, 자선학술 이런 데서는 면세가 되는데 이거는 부분 면세 제도예요. 생활 필수품 거래에 적용된다. 자, 토지의 취득은 면세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 철거비는 불공제되고 임대는 과세됩니다. 여러분들 토지를 사올 때는 면세지만 토지를 사다가 그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 하루에 한 70만원 받는다 그러더라고. 7, 80 받는데요. 그럼 거기다가 10% 7만원 더 받았어. 그러면 부가세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제를 안 해줘요. 그 다음에 토지를 임대해도 과세가 돼요. 거기에 부가세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공제를 안 해주는 거고, 나중에 실기할 때 배워요. 이 임대할 때는 과세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요 공제 받아요. 면세는 매입세액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지 못해 불완전 면세, 부분 면세 써놓으세요. 부분 면세. 그러니까 아까 이 영세는요 수출한 거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돌려받아요. 냈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세무서에서 돌려받아요. 근데 이 면세는 세금을 못 돌려받아요. 이건 환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분 면세예요.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이거 실기할 때 계산서인지 세금계산서인지 잘 봐야 돼요. 소득세법상 사업자지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수출하는 재화 용역 뭐 이런 거 면세를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 후 3년이 경과해요. 요거 3년 동그라미 치세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3년이 경과해야 돼요. 자, 그러면 면세의 종류가 뭐가 있냐? 기초생활 필수품, 농축수, 임산물, 소금 다 면세입니다. 국내 모두 면세. 단 비식용은 국내 것만 면세. 비식용이 뭘까요? 사료. 여러분들 저 우크라이나에서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거 밀 같은 거 수입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걸 사료용으로 쓸 때는 국내 것만 면세고 외국에서 사온 비식용은 과세입니다. 부가세 냅니다. 수돗물과 연탄, 무연탄. 자, 여러분들 수돗물 부가세 안 붙습니다. 연탄도. 왜냐면 생활하는데 이건 필수잖아. 근데 착화탄이 뭔지 아세요? 착화탄? 착화탄 맞춰봐요. 누가 채팅창에다 한번 적어봐. 착화탄이 뭔가. 불 피울 때 불 빨리 피우는 거 뭐예요? 번개탄. 번개탄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역외군성 이런 거는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건 면세, 철도 같은 거. 그러나 KTX 있죠? 요거는 부가세 냅니다. 항공기, 비행기, 그 다음에 우동 고속버스, 택시 이런 것들은 과세입니다. 영유아용 분유나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료보건용용, 그러나 미용이나 성형수술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성형외과에 가면 쌍꺼풀 수술하는데 요새 한 300만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가면은 뭐라 그래요? 저기 현찰로 내면 좀 깎아줄게요 그러죠? 그 사람들을 이거 탈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가세 냅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처방전약, 처방전을 받아서 하는 약은 면세입니다. 요 파란 색깔이 면세입니다. 판매약은 과세예요. 여러분들 바카스 하나 사 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허가된 학원도 면세예요. 여러분 저기 허가 안 되는 그 학원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학원 중에 무슨 학원이 과세냐면요,
여기 무도학원과 운전학원은 과세입니다. 무도학원이 이거 댄스학원, 운전학원도 과세. 그 다음에 도서, 신문 등 이것도 면세. 예술,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여러분들 저기 야구 중에 고교 야구는 면세입니다. 그러나 프로야구 있죠? 프로야구 그거는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 입장하려면. 도서관, 과학,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입장도 면세예요. 자, 요번에 정부에서 의료보건 용역이 면세인데 미용이나 성형수술 과세고, 여기 지금 여기에 쓸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못 썼는데 동물 진료 용역은 현재까지는 과세입니다. 저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돈 엄청 들어가죠. 야, 우리 집 강아지도 전에 키웠었는데 발톱이 빠졌어. 그리고 밤에 피가 나와. 그래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24시 동물병원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16만원 달래. 발톱 하나 이렇게 치료해주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수강생은 자기네 집 개가 그 암이 걸렸는데 MRI 찍고 수술하는데 150만원 들어갔대. 요새 개 키우는 것도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애완견 그 고양이 이런 것들도 면세를 이제 하려고 지금 그래요. 면세한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면세인데 현재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주택 이거 월세 살고 그럴 때는 요거는 면세입니다. 프로 경기 입장권, 광고, 수집용 우편은 과세. 그냥 우편은 면세인데 수집용 우편은 돈 벌라고 하는 거니까 과세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취득, 처분, 이거는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는 과세예요. 토지를 땅을 빌려주고 그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그 임대료 받는 거 그거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금융 이것도 면세, 노동력 이런 것도 면세예요.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이런 것들도 다 면세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에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요거 적격증빙 요것만 공제해 줍니다. 요 세금에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계산서는 어차피 부가세 없는 거니까 적격증빙을 받아야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안 되는 것도 있다. 간이영수증이나 무증빙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세금에서 요거 기억해 두세요. 금년 7월부터는 1월 이상은 전자세금에서 발행해야 되고 컴퓨터로 발행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8천만원 이상 개인과 법인은 세금에서를 발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4,800만원 미만인 간이거세자는 세금에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간이거세자는 영수증만 발행하는 업종도 발행이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금연서 발행은 공급시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반 가세자는 세금연서를 발행한다. 과세영세. 겸용사업자는 과세면사는 세금연서 계산서 발행.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죠. 1일부터 말일까지 매출액 합계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 장의 세금연서 발행할 수 있다고 아까 박미정 씨가 이제 강원 상점하고 서울 상점하고 이렇게 한 달치 합쳐가지고 한 장만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게 이 말이에요. 과세기간에 1기, 2기 확정 신고기간까지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 과세기간 1기, 2기의 확정 신고기간까지 발급받은 경우 공제는 받아요. 그러니까 늦게 발급을 받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받는데 가산세는 내야 됩니다. 요거 세금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등록번호, 요거 있죠? 요거 보실래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화면. 여기 지금 진하게 테두리 둘러져 있죠? 요거. 자, 이 공급하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여기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여기 지금 진하게 테두리 들어온 거 요거 하나라도 빠지면 이 세금계에서 무효입니다. 무효.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 조심할 점은 작성연월일입니다. 공급연월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원래는 공급시마다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1일부터 말일까지 학계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니까 사실상 공급할 때가 뭐 매일같이 공급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고 그 다음날 11일까지 전송하면 되니까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작성 연월일이야. 그 여기 보세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과 부가세와 요거 작성 연월일 동그라미. 요게 공급 연월일로 시험에 나와요. 요거 시험에 나온 겁니다. 요거 다음 주 세금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갖고 공급 연월일이 나오면 그거예요. 작성 연월일입니다. 간이과세자 아까 설명했으니까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 자, 여기부터는 영수증 발행은 이제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자, 요거는 요거 하기 전에 요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